네, 저희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의 이번 주를 부탁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창원아 세영처럼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한번 이제 계속 맞춰 한번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창원의 내 주식을 부탁해. 이번 주를 부탁해 아닙니까? 이번 주를 부탁해. 자기 코너 네. 이름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창원의 이번 주를 부탁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를 부탁할 건데 어떻게 부탁하나요, 저희?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하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 네.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그 주간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9분 응선은 넘었다. 큰 언덕은 넘었잖아요. 네, 이제 달려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정말 어려운 내용들, FOMC 회의나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우리가 정말 손발 다 떨면서 그러니까요. 두려워했던 내용들은 끝났습니다. 네,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번 주에도 이벤트는 있어요. 이제 한국의 수출입 지수와 그 다음에 한국 7월달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내구재 수준. 내구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이제 또 어떤 그 제품들이 많이 팔렸고 또 이제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또 많이 창출을 했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결과 보고서나 이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개 중에. 네. 일단 연준이 고용 쪽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유, 많이 해야죠. 확실히 네. 절대 이거 미리 맞춘 거 아닙니다. 그쵸. 야,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낮게 나오더라도 이미 뭐예요? 애플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감원 이슈가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미 이제 그 팀쿡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해서 지금 직원들을 줄이겠다는 얘기로 애플이 한번 빠져서 관련주도 같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7월 달에 고용 보고서는 결국은 이제 지난달의 내용인데 이것도 다 선반영돼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당연히 이런 이벤트들은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네.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걱정을 하거나 고민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주는 주식 시장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덕은 넘었으니까 이제 좀 달려도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키워드 중에서 네. 칩4 동맹과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둘이 좀 연결되어 있는 이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포 동맹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과 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1위예요. 네.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당장은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당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TSMC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네. 명실상부 전 세계 1위라는 개념이 있지만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0조는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실상부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파운드리의 거의 반을 TSMC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TSMC를 또 노리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 네. 이런 상황인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뭐 마이크론, 인텔, 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 일본과 그 다음에 한국, 대만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 한번 한번 나가보자. 네. 예, 다른 나라들은 다 제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세계 1위 미국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지금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괜히 또 미국과 등을 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또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중국의 반도체 매출이 60%나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장에 또 치포 동맹에 가입한다면 중국이 갑자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근데 당장에는 그 중국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아쉽잖아요. 반도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전자제품하고 없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빨을 드러낼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반도체 자립이 된다면 그때는 중국이
나중에 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나중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금은 반도체 독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대만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끼어가지고 되게 애매한 입장이 된 것 같은데 네네. 물론 뭐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삼성전자 네. 이러한 칩부 동맹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네. 입지 않을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저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 임원과 네. 그다음에 회장, 대표, 사장단이 더 현명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예, 뭐 당연히 양측에서 그 어느 사이에서도 또 이게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는 그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최선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저는 그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항상 뭐 네. 저희 또 오후 프로그램에서 고를 네. 외쳐주시는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뭐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삼성전자 이제 7월 달에 매매 거래 내역을 보면은 1월부터 6월 때까지는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개인들. 그런데 지금은 매도한다는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때까지 개인들이 순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무려 2조 5천억이나 네, 샀거든요. 그렇죠. 물타기. 저점 매수.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빠지고 하니까 이렇게 산 건데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럴 때부터 개인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다. 손절 또는 탈출. 네. 그러면 지금 맞는 타이밍일까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들은 매도한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겠죠? 매수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런 이유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팔면 팔수록 탈출하면 탈출할수록 저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그 물량을 잡아서 더 끌어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삼성전자와 칩부 동맹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하반기 엇갈린 전망이 좀 많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라든지 많은데 우리 매니저님 앞으로 하반기에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일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분기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2분기에 최대 실적을 찍었다 그래서 반대로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저는 오히려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수의 상승 속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지수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네. 삼성전자 뭐 디램 가격이 하락하든 아니면은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매출이 좀 빠지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단순히 수급적인 영향으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밑단에 있는 모든 부품주들 네. 또 섹터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네, 대장이 가고 엄마가 따라가면 네. 그 뒤로 새끼 오리들도 네. 엄마 오리 따라가면 새끼 오리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메모리, 비메모리, 네. 파운드리, 소부장 관련주들 다 같이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특별히 그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다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속에서 다른 소부장 관련주들도 당연히 같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그쵸. 예, 막 마이너스 60%씩 난 것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뭐 종목이 나빠서 빠졌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실적이 마이너스 60%씩 찍혀서 주가가 빠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고 주가가 안 올라갈 거라는 논리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단순히 지수가 많이 빠져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같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 기관들 다시 저점 매수 베팅 들어온다면 많이 빠진 종목들부터 저는 베팅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쵸. 또 최근에 많이 빠진 거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이런 종목들도 뭐 요즘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재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관련한 이슈까지 들여다봤고요. 또 저희 마지막으로 키워드 한산 하나가 있죠. 네. 한산 영화 지금 되게 뜨겁다고 들었는데 보셨나요? 네. 아, 맞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저도 예. 아직 보지 않았는데 5일 만에 200만 원 관객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영화 개봉한 것 중에서는 네.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미니언즈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평도 좋고 지금 평점을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네. 8.44 오, 찍혀 있더라고요. 되게 높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국뽕이 차오른다. 네,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의리로 본다. 뭔지 알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네. 영웅 이순신을 보려고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영화가 재밌다라는 의견이 그런 굉장히 편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그 유명 인물을 다루거나 이런 영화들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슈와 화제가 되니까 그 보시다가 이제 평이 안 좋으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한사하는 반대로 평도 좋다 보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관객이 올라오고 있다. 네. 한 예로 요거보다 지금 먼저 개봉한 외계인 아시죠? 외계인. 네, 외계인은 좀 안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작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사실 그 흥행은 제작비 대비해서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한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좀 재밌는 게 한산이 그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클립 보셨나요? 네, 그냥 뭐 요약본 예고편 네. 정도 봤는데 근데 그 배가 그 바다에 떠 있는 뭐 이런 그 장면들이 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배가 바다에 뜬 적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요. 역사적으로는 네. 당연히 떠서 바다에서 그러니까요. 전투를 했겠죠.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럼 다 CG인가요? 네, 전부 다 CG라고 합니다. 오. 네, 전부 다 CG고 네. 이제 그 스태프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그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지 바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CG 기술, 시각 특수 효과, VFX랑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또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명랑부터 이제 투자한 대성창투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주 이제 대성창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컴퓨터 그래픽 관련주들,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미 또 개봉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성창투라든지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관련주들이 좀 튀어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아직 그 개봉한 지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만인데 네. 조금 시간 지나면 1000만 돌파도 좀 무난할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상까지 오늘의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이 히든 공략주를 네. 갖고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SDN 또 급등에 이어서 오늘 원자재 태양광 신재생이 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저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바닥에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신성홀딩스 예전에 엄청나게 히트쳤던 종목이죠. 그쵸. 근데 고점 대비해서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콩 대두 관련해서 테마주로 분류된 신성홀딩스를 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로 오늘 히토류가 튀었지만 원래 이제 콩 대두 관련해서 뭐 샘표 식품도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콩 대두도 같이 묶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신성홀딩스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신성홀딩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고가는 19,350원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10,000원까지 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딱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가격은 목표가 14,500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홀딩스의 가격 전략은 목표가 14,500원에 손절가 9,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모두 참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성홀딩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원자재 관련주들 우리가 현재는 또 안 보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저점에서 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성홀딩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